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오늘은 정렬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수 정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 해보실 수 있겠죠? 10과 5를 비교했을 때 10이 더 큽니다. 왜 큰가요? 당연히 크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5는 한 자릿수고요, 10은 두 자리로 표현이 되죠. 10의 자리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숫자의 자릿수가 다르면 우리는 크기를 볼 필요도 없이 자릿수로만으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즉, 자릿수가 다르면 아무리 숫자가 길다고 해도 자릿수만 먼저 계산하면 연산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수정렬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수정렬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자릿수부터 가장 큰 자릿수까지 반복해서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렬을 하고자 하는 대상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릿수만 비교하는 거예요. 각 자릿수를 기준으로 입력 배열을 정렬을 할 수 있겠죠. 만 단위는 만 단위끼리 모아놓고, 천 단위는 천의 단위끼리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자릿수별로 정렬이 됐으면 합쳐주기만 하면은 끝이 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펑션이 총 27줄짜리 함수가 있고요. 함수 안에는 counting sort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최대값을 찾는 매스의 max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max라고 해서 선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여러 번 사용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사용은 안 되지만은 맥스 디지트라고 해서 최대 자리값입니다. 최대 자리값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고요. 그리고 반복문을 돌면서 이 EXP를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값을 이 EXP로 나눈 거에 대해서 소수점 버림을 하고, 그게 0보다 크면 클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XP는 매번 10을 곱해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카운팅 솔트라고 해서 이제 정렬을 도는데, 정렬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을 매번 10씩 올립니다. 자릿수를 변경을 하고 있어요. 10씩 곱해서 자릿수를 올려주고 있고, 변경된 자릿수를 여기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값은 1일 테니까 1에 대해서 여기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ounting sort 함수를 보도록 할까요? 전달받은 배열을 넣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숫자를 넣으면은 새로운 빈 배열을 만들어요. new array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빈 배열을 만들고, 그거를 fill이라는 걸 통해서 0이라는 값으로 다 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길이가 10인 배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런 식으로 0이 10개가 있는 배열을 만들게 해줄 거예요. 배열의 길이만큼 배열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웃풋 배열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카운팅 배열은 빈 배열을 만들어주고, 그 안의 값은 0으로 다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순회하면서 for each라고 하는 반복 메서드가 있어요. 반복 메서드를 돌면서 각각의 숫자가 자릿수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숫자의 자릿수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이 넘버가 150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들어온 넘버가 150이라고 가정하면은 첫 번째로 1의 자리로 들어왔죠. 1의 자리인 경우면은 150 나누기 1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매스 플로어를 사용하려면은 그냥 150이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처리할 때 사용을 해요. 우리가 150을 10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을 계산하면은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퍼센트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노드 환경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mass flow라고 하는 거는 1.5라고 하면은 이렇게 1이 나오게 되고요. 2.9라고 해도 2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소수점을 다 없애는 기능이 이제 flow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릿수를 넣고 있어요. 자릿수 첫 번째는 1이 들어갔고, 그 다음은 10을 곱했으니까 10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2.9를 10으로 나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0이 나올 거예요. 당연하죠. 이 값은 0.29가 될 거고 거기서 소수점을 버리면 0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이 150이라는 숫자를 넣고 EXP라는 자릿수를 표기하는 값을 이렇게 나눠주면은 15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를 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지트가 0이라는 걸 알게 됐고 카운트의 0에 대해서 이렇게 더해줘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 150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155라고 해봅시다. 155라고 하면은 5가 돼요. 왜냐? 나머지 값이 5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1의 자리를 했을 때 나머지 값만 이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55를 넣었다 라고 하면은 카운트에 5에 대해서 플러스 이런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럼 이 코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폴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i는 1에서부터 카운트의 length까지를 돈다고 합니다. 카운트는 참고로 10개의 아이템을 가지는 배열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터미널을 열어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보면은 보시면 0이 10개로 가득한 배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i는 1이면 1번 인덱스면 요거죠. 이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니까요. 1번 인덱스부터 카운트에 i-1이라고 하는 값들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계속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i가 array의 length보다 1 낮은 것부터 해서 하나씩 감소하면서 배열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array에 있는 값에 대해서 이 exp 자리값을 입력받은 자리값을 넣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해서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래서 아웃풋 안에 카운트 디지트 이것도 안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뭐 array에 넣고 그리고 카운트 디지트를 이번에는 하나씩 또 빼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있는 아웃풋의 for each 각각의 배열을 들어있는 값들을 이 array는 뭐죠? 최초에 전달받은 원본 어레이죠. 원본 어레이에 대해서 덮어쓰기를 해주면서 이 아웃풋은 여기에 입력 명령을 해주고 이 루프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콘솔 로그 하고 그리고 자릿수가 같은 것과 작은 거를 섞어서 넣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기 전에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콘솔을 여기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루프가 다 지나고 나면은 카운트 배열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카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죠. 이 부분을 updated count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넣어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카운트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가 일어나요. finalized count라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보면은 count 맨 위에 코드죠. 너무 크니까 살짝만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반복문을 돌면서 1, 1, 0, 0, 0, 1, 0 이런 숫자가 떴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 카운트를 돌 때 우리가 EXP가 1일 때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의 남은 값을 여기 저장했죠. 첫 번째 순환에서는 1의 자리 숫자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배열에서 0은 한 번 있죠. 0이 한 번 있기 때문에 0번 인덱스에 1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카운트에서 1번 인덱스에도 이렇게 1 한 번 있죠. 이 배열에는 1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 2, 3, 4 이건 5죠.
여기도 5가 있네요. 1의 자리에 5가 하나 있죠. 그러면 1의 자리에 5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5, 6, 7. 7이 두 번 있나요? 그쵸. 여기 7이 한 번, 여기 두 번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가 두 번 있습니다. 1의 자리에 9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 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배열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배열을 보면은 이번에는 i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i-1에 대해 더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코드를 보죠. 결과물을 보면은 1을 더해줘 버렸으니까 i가 1인 경우에는 i가 0인 값을 더해줬어요. 1을 더해줘서 얘가 2가 돼버렸죠. 2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i가 1인 거잖아요. 현재 2가 됐죠. 2를 다시 더해줘서 여기가 2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또 2가 됐고 여긴 0이지만 이 2 값을 또 더해서 다시 2가 되고 0이어도 다시 2를 더해서 2가 되고 그리고 여긴 이제 1이죠. 1과 2를 더해서 3이 됐고 3과 0을 더해서 3, 3과 2를 더해서 5, 5와 0을 더해서 5, 5와 2를 더해서 7이 됩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카운트 값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맨 마지막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배열의 길이 빼기 1은 마지막 인덱스 값이 될 테니까요. 배열에서 제일 마지막 자릿수를 구합니다. 그거의 자릿값을 구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2000이죠. 지금 배열의 맨 마지막 값은 2000입니다. 2000이라고 하는 값에서 자릿수는 지금 0이에요. 2000이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가 0입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트는 0이죠. 그러면은 카운트에 0, 현재 1입니다. 1 빼기 1을 하면은 아웃풋에 0번이 되겠죠. 1, 그래서 아웃풋의 0은 2000이다.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지트가 지금 0이라고 했죠. 카운트의 디지트가 1이었어요. 1이었다가 1을 빼니까 0이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finalize에서 0이 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599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1의 자리는 9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의 자리가 9, 즉 디지트는 9죠. 그러면은 현재 카운트 디지트는 9가 될 거고요. 현재는 이 값은 7입니다. 그리고 7 빼기 1은 6이죠. 그러면 아웃풋의 6은 599라는 값을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카운트의 디지트는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는 6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이게 6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 다음엔 109예요. 다시 1의 자리가 똑같죠. 109라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1의 자리가 9인데 요번에 카운트의 9는 뭡니까? 아까 바로 전 계산에서 6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6이 됐으니까 6 빼기 1 하면은 아웃풋은 5가 되죠. 그래서 아웃풋의 다섯 번째는 109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카운트의 9가 6으로 바뀐 상태에서 1을 빼니까 이제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nalize count에서 9번 인덱스 자리가 5로 내려온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7에서 2번 빠져나갔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루프를 다 반복하면은 count라고 하는 거는 0, 1, 2 이런 식으로 연산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연산이 그렇게 끝나서 어레이를 한번 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다 지워볼게요.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는 최대값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자릿수를 올리면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넣은 값은 1000의 자리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 번 실행이 돼야겠죠. 여러 번 실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 결과물을 각 단계별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EX 자릿수 연산이 끝나고 났을 때의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1의 자릿수 연산이 끝났을 때는 2001, 25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1의 자리만 봐보세요. 0, 1, 5, 7, 7, 9, 9. 1의 자리로만은 연산이 끝났어요. 정렬이 끝났죠. 그 다음은 요번에 10의 자리 숫자로만 정렬을 해본다고 봅시다. 0,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도 0, 여기는 2, 3, 9. 10의 자리로 정렬이 됐죠. 요번에 100의 자릿수 연산이 들어갑니다. 100의 자릿수로 연산을 했을 때는 여기 다 100의 자릿수 없고 1과 5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000의 자릿수를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1000이 밑으로 오면서 정렬이 딱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콘솔을 찍어 놨기 때문에 결과물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한해서는 이 기수 정렬이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 상당히 메리트가 크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반복문의 숫자는 배열의 숫자만큼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몇 번 반복을 하냐? 최대 자릿수. 예를 들면은 여기 2000이라는 숫자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 숫자까지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4번만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만의 자리로 간다 라고 하면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수 정렬에서는 이례적으로 KN의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하고, 여기 이 K가 자릿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자릿수면은 1이 될 거고요. 두 자릿수면 2, 세 자릿수 3, 네 자릿수 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에 한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계산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책에 보시면은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연산을 하는 예제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까지 강의 보시면서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훌륭한 예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정렬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챕터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